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항공주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도 있고요. 사실 항공주들 최근에는 주가가 그렇게 좀 돋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7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여름철 휴가 시즌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저희 추석 연휴가 굉장히 좀 그쵸? 길게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여행을 떠나기도 좋고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제 기업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티웨이 항공 그리고 이제 네. 어제는 대한항공 실적 발표가 있었고 티웨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들을 받으면서 좀 크게 주가가 빠졌다. 티웨이를 비롯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좀 모두 최근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 만큼 다시 한번 좀 항공주를 바라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간에 말씀 주셨던 대한항공 이제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일단 여객 매출은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실적은? 일단은 여객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비수기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네. 잘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화물 쪽에서 그렇죠. 물동량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운임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이제 노이즈들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그 여객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 개선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으로서는 저희가 항공 이게 국제선 여객 네. 쪽도 전혀 운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도 불구하고 LCC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운임이 좀 빠져가는 네.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 오히려 좀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운임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일드라고 많이 표현을 네. 하는데 이게 이제 거리라든지 티켓 가격 이런 것들의 좀 함수로 보실 수가 있고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일드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저희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증편을 많이 하면서 장거리 네. 노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드가 늘어났다는 것들은 결국은 티켓 가격이 그만큼 더 훨씬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로 볼 수가 있어서 2분기 때도 상당히 티켓 가격이 비싼 상황이 유지가 되었었고 그리고 3분기는 성수기인 만큼 수요도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더 티켓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분기는 2분기보다도 조금 더 실적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충분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가 동시에 좀 증가하는 그런 구간 속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성수기 티켓 가격을 검색을 해보니까 유럽 일부 노선이겠지만 거의 직항이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티켓 가격도 비싸지고 그만큼 항공주들에게는 수익성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짧은 거리 노선들은 최근에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7월 달 이후로 좀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 보면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본 간선 노선들 도쿄나 네. 오사카 이런 제 주요 노선은 저희 비수기에도 상당히 좀 선방을 했었지만 이제 지방 노선, 일본의 지방 노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비수기였던 동남아 노선에서도 편당 탑승객 수가 이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성수기 초입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CC랑 좀 대형 항공사들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3분기에는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분기는 LCC, FSC, 대형 항공사들 모두 다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회사가 더 좋다 이런 것들 좀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LCC가 저 2분기 때는 이 영업이익의 이제 등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으니까 오히려 3분기 때 올라오는 모습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성수기 말씀 주신 대로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런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서 좀 눈높이에 못 미치는 건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요. 저희 2분기 실적이 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 티웨이 항공이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196억 원을 기록을 했고 네. 저희가 1분기 때 한 800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졌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196억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쵸. LCC들이 원래 이제 비수기인 2분기, 4분기 때는 늘 이제 적자를 좀 냈던 구간들로 보실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럴 때 흑자를 냈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아무래도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좀 높아졌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도구로 작용을 했던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항공 실적에서도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여객은 굉장히 좋았지만 화물 부문에서는 역시나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는 좀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실적들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화물 쪽의 리스크는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여객이랑 이제 반대로 화물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뭐 결국 이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제거가 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2분기 때도 뭐 물동량 그리고 이제 운임 모두 다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저는 이제 바닥 근처까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저희 이제 반도체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소진이 되면서 저희 6월달 국내 항공 화물 수출입 데이터들을 보면은 반도체 물동량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물동량도 이제 바닥 근처까지 좀 다가오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운임도 이제 과거 1분기에서 2분기 저희 작년 4분기에서 1분기 네.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 때 이제 낙폭했던 만큼은 이제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 조금씩 그 낙폭 자체도 좀 축소가 되면서 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리스크를 더 보자면 사실 공급 측면에서도 여객기가 좀 많이 도입이 돼야지 그만큼 또 항공편을 증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 차질 문제들은 괜찮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행기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19년 그때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운임들, 항공 티켓 가격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 비행기 수도 많이 줄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네. 지금의 좀 높은 운임 수준들을 좀 유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보잉이랑 에어버스 이런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이 조금씩 이제 항공기 인도량들은 늘려가고 네.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 과거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적체되었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 과거 수준의 기단들을 회복을 하는 거는 빨라도 2025년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체크해봤는데도 사실 딱히 아주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호재라는 말씀까지 주시니까 항공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가가 이제 2분기 기대도 좋고 3분기 기대까지도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하루에 뭐 10% 내외로 이제 하락을 할 때 상당히 저도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만큼 지금 좀 상당히 좀 주가 조정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분기도 좋고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게 급격하게 뭐 티켓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 수요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그림들은 아닐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네.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오히려 조정되고 있는 국면에서 좀 이제 매수를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항공주들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또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토픽 종목 항공 쪽에서 많이들 여쭤보면은 대부분 LCC 종목들을 픽을 하셨는데 좀 하반기엔 달라질까요? 어떤 종목 탑픽을 보세요? 저는 지금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을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제가 이제 1분기 때만 해도 상당히 좀 빛을 발하지 못했었습니다.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2분기 때 확실히 이제 LCC들이랑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운임도 높아졌었고 그리고 공급도 많이 늘린 만큼 여객 쪽에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3분기 성수기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LCC 대비해서 조금 이제 매력도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뛸 수 있는 노선들, 네. 장거리 노선들을 보시면은 사실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거리 노선 가겠는가, 뭐 경기도 불확실하고 굉장히 티켓
가격도 비싼데 잘 가겠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뭐 탑승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네. 뭐 과거 수준까지 이미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환승 여객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 환승 네. 여객이 유입이 되고 있고 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직항 노선이 못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 환승 여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사들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저희 내국인 수요에 대해서 환승 여객 수요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견조한 수요들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FSC를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토픽은 또 대한항공으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최근에 로봇 산업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구글에서 이제 로봇 AI를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공개를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이제 저희 국내 로봇주도 조금 이제 센티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구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로봇 AI를 공개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라고 하는 이제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요거를 공개하기 이전에 뭐 작년만 해도 이미 4번에 달하는 AI 모델들을 좀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AI 모델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 로봇을 컨트롤할 때는 다 사전에 프로그래밍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 코딩을 해줄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언어적으로 지시를 해도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AI 모델들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예전처럼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청소기 로봇처럼 단순 반복 작업에 특화된 로봇들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범용화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가 나왔다. 그런 뭐 가사 로봇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휴머노이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도 완전히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로봇 쪽에서는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봇은 사실 아직 뭐 실적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2분기 때까지도 조금 이제 경기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로봇 가격들이 아직은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 네. 하니까 아무리 수요가 좋고 기술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사려고 하는 이제 주체인 사람이나 기업에서는 결국 설비 투자 일환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이제 경기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제 실적 이제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이제 제한적일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을 올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조금 이제 그런 성장들이 나오는 시기에 국면을 이제 시기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도 뭐 최근에 몇 가지 종목들은 들썩이는 것 같은데 그럼 로봇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실 종목 단위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왜냐면 네. 개별 종목들의 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뭐 등락이 좀 크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분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로서 지금 이제 3가지 분야를 이제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물류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이러한 로봇들에 쓰이는 부품 쪽 그래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제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는 이제 물류 로봇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북미나 이런 해외 쪽에다가 계속 새로운 공장들도 짓고 있고 이제 신규 투자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제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지속적인 이제 수주 기대감들이 이런 물류 로봇 관련 종목들의 좀 기대감들을 좀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야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국제적으로도 이제 로봇을 하고 있는 산업이 되게 많으니까요. 굳이 고른다면 해외나 국내 중에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확실하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선호하신다고 하면은 네. 뭐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유럽과 같은 이제 로봇 쪽에서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네. 국가들의 이제 로봇 종목들을 좀 이제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일본의 화낙
그리고 네.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부품을 잘 만들고 있는 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물류 로봇 쪽에서는 심보틱이라고 월마트 쪽에다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로봇을 넣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네. 회사나 아니면 이제 테라다인이라고 원래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를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네. 이 회사에서도 이제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로봇 사업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심보틱이나 아니면 뭐 테라다인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 섹터들까지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도 좀 하시니까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리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방산 종목들은 2분기 실적은 뭐 저희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이제 하회하는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원래 방산이라고 하는 게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들을 늘 기대를 네. 하는 섹터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실적의 대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 때 좀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기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좀 하회를 하긴 했지만 이제 하반기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를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제 실적 성장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를 네, 많이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도 나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가는 타이밍이 바로 저희 3, 4분기 뭐 한국항공우주의 이제 FA50이라든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천무 그리고 뭐 현대 롯데메이직 K2 이런 이제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뭐 수주들 뭐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호주 이제 이번에 최근에 또 호주에서 맞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장갑차 수주도 나왔었고 이런 수주 기대감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공에 대한 이야기 주로 나눠봤고요. 로봇과 방산 섹터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과 함께 섹터들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많습니다. 어제 장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요. 오늘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대덕전자, 카카오, 컴투스, 또 현대 그린푸드를 포함해서 BGF 그룹주들까지 실적 발표 나오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